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이란에서 오신 서간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이란에서 온 서간드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처음 온 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유학 목적으로는 왔지만 네.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란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낯서실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이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뭐 위험한 나라다, 뭐 국제사회에서 좀 그렇죠. 단절된 나라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게 워낙 저도 이란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사실 그 한국에서의 뉴스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미국이라는 그런 필터를 통해서 다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으면 이게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이란에 대해서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게 이란과 관련한 뉴스가 네. 나오면 네.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또 이게 사실상 이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자료들이 또 이렇게 화면에 그렇군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정말 이거를 좀 뭔가 오해풀이의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그러니까요. 예. 합니다. 네. 좀 잘 네. 알려주세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이었죠.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 받아서 네. 이란 핵시설 공습을 했거든요. 네네네. 12일 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전쟁이 이란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현장에 없었으니까 네네네. 다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 지인분들께서는 많이 전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우려되고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양쪽 다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나 뭐 이런 단순한 전쟁, 단순하고 약간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예. 단순하다고 하기는 그러겠지만 네. 정말 핵으로까지 핵까지 가버리면 정말 이게 너무나도 네네. 위험하고 이거를 뭐 피신하고 다른 데로 좀 도망간다고 될 그럴 게는 여유도 아니잖아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여유도 네.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란이 워낙 또 땅이 넓다 보니 정말 이렇게 인구도 많은데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는 없겠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아무래도 그 정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테헤란에 좀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 테헤란에 계시는 분들은 뭐 부모님의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 있으시면 이게 지방으로 가시거나 해외 여행을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처음에는 워낙 이게 현장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걱정에 그렇죠. 정말 일단은 가보자.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행 다녀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내자. 피난하시는 거잖아요. 피난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다 보니 이 정도는 뭐 이게 사실 이란 정부와 이스라엘과 미국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란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고 좀 그 뒤로 그냥 원래 거주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모님하고는 잘 연락이 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런 공격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외부에서부터 했던 게 아니라 본토 내에서 이 공격들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 스파이라든지 이 조직들이 이란에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뭔가 이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킹 연결을 좀 끊어야 되는 거니까 방해를 하려면 막기 위해서 이게 인터넷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좀 이렇게 끊어놓고 그러다 보니 또 해외에 계시는 이란 분들이 또 연락이 안 되죠. 되셨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뉴스 같은 데에서 이란을 접할 텐데 좋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끔찍하고 정말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 같이 보도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왜 예. 이렇게까지 뭔가 걱정을 하냐. 이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오히려, 안심시켜 네. 주셨군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뭐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부터 저도 이게 안심을 하고 예. 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뭐 지장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는. 네네. 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란 정부와 국민들이 좀 더 밀착된 느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마냥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워낙 이게 이란 국민들과 이란 정부와의 사이가 여러 이슈들로 인해 좀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네. 사실 뭐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란 정부를 선호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에서는. 근데 그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란 정부를 공격을 하면 이란을 본토를 공격을 해버리면 이란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를 싫어하니까 정말 이란 사람들도 우리를 오히려 치지하고 네, 정부랑 뭔가 선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사실 아무리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외부의 조금 더 적이 외부적인 있더라도, 그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이 뭔가 못 믿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뭐 이란 정부와의 사이가 좋지도 않고 네. 여러모로 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지만 그렇죠. 그래도 외부인보다는 네, 그냥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이거를 결속하는 해결을 계기가 해보고 되신 것 그래도 같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또 본토를 좀 지켜주고 그렇게 좀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란 국민들도 그래 믿을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변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또 네타냐후 총리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연설 도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네. 팔레스타인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우리는 정말 이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이 없어지면 네. 팔레스타인 정말 아름다운 중동의 정말 보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도되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팔레스타인 전체가 사실 많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약간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총리께서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한번 팔레스타인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파괴를 해버렸는데 지금 뭔가 또 아이러니하게 이란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 여성 인권을 뭐 강화시키고 이런다고 하면 예. 이란도 역시 뭔가 언젠가는 네,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못 믿겠는 우려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사이가 이란 국민들과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그렇군요. 네, 물론 근데 절대적인 거는 또 아니지만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바뀌니까요. 있지만 네, 네. 이 10일 전쟁 이후에 여성들이 뭐 히잡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복장이라든지 히잡 착용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졌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네.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7년에 처음 이게 한국을 오고 나서 2023년까지 이란을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현장성이라든지 그 분위기를 사실 이렇게 100% 공감하기가 어려웠는데 2017년에 이란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스카프를 머리 위에 섰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근데 2023년에 가니까 네. 당연히 뭐 5, 6년 만에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스카프를 챙겨갔죠. 구매를 하고. 네. 근데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네. 이걸 왜 들고 다니냐고 스카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분위기가 많이 애초에는 달라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그 12일 전쟁 이후로 네. 더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의 그 짧은 스카프도 히잡의 기준으로 이게 적용을 받았더라면 네. 현재로서는 머리띠, 모자 이 정도로 좀 많이 단순해졌죠. 스카프나 히잡 같은 거를 이제 머리에 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이란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검색을 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검정색 천 이런 게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눈만 네. 보이고. 네,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중동 여성들이 눈화장을 진하게 하는 이유가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혀 예, 예. 아랍권에는 사실 그럴 수는 아. 있어요. 예,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 네. 전까지는. 네. 이란은 검정색 천을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몸만 가려질 정도로 하지 얼굴은 전혀 가리지는 않아요. 달랐었군요, 애초에. 근데 애초에 그 히잡 자체가 예. 이란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네, 그 이란이라고 하면 정말 한국에서 패션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자켓, 예. 뭐 이런 아우터라든지 이런 거를 입고 위에다 모자를 쓰거나 스카프를 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반팔, 레깅스 뭐 이런 식으로 오, 좀 그래요? 많이 오.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보고 가끔씩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오,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이렇게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네. 이슬람 율법에 너무 충실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런 어. 식으로 좀 많이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예. 네. 이런 네. 최근의 상황까지 또 알려주셨는데 네. 이란 글쎄 어떤 나라라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란 가보지 못한 곳이어서 그렇죠. 너무나 이란이라고 궁금하네요. 하면 네. 정말 매체에서 접하지 않고 네. 직접 경험해봐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면 정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도 대부분 다 이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요. 유적지도 뭐 그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유적지도 많고 네. 역사도 워낙 이게 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풍경도 사실 다양하고 또 이란이라고 하면 왠지 다 사막이고 사람들이 뭐 텐트 속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 일상이죠. 그래서 네. 굳이 이거를 해명을 하자면 물론 이란에서 사막도 있죠. 사막도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요. 텐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기후도 뭐 날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북쪽에는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 추운 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영하 3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네. 보통 테헤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하 10도,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가을이 있다. 한국은 가을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추워지고. 네, 예. 그러니까 여름에서 갑자기 네네네. 이렇게 최근에 겨울로 몸이 많이 그랬어요. ton져지는 그런 네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을이 이란은 있군요. 조금 더 가을이 일이 좀 길다. 길고 아름다워요, 사실. 날씨도 딱 좋고요. 그래서 네. 북쪽에는 그렇게 좀 날씨가 돼 있고 남쪽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사실 더운데 또 리조트, 호텔 이런 약간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네. 이란 내에서 뭔가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기는 해요. 워낙 땅이 넓다 네, 보니까 워낙 땅이 넓고 다양해요. 문화도 다양하고 네. 사실 또 이게 민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민족마다의 음식 아니면은 그 민족마다의 그 제작된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제품들도 많고 네. 또 언어도 또 조금씩 다르고 사투리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어 구조가 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네. 해서 저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테헤란을 갔는데 너무 추워서 남쪽을 갔더니 거기 40도였어요. 테헤란은 영하 10도였는데 동시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소문은 저도 네. 듣기는 했는데 이스파한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이란이라고 하면 대표 도시는 우선 그 활력이 굉장히 넘치는 테헤란이고요. 테헤란. 네. 그다음에 이스파한 시라지라고 하면 정말 그 도시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마다의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 제작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이스파한의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타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빛 같은 게 반사가 되면서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사진을 촬영하기가 너무나도 사진을 촬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여건이 되고요. 네. 또 거기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낚시자안이라는 광장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넓고 거기서도 말을 타서 뭔가 이동을 할 수 있고 택시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스파한 호텔들이 옛날 페르시아라든지 아주 옛날 방식으로 이게 그 약간 건축물이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대와 옛날 이란의 그런 전통미가 뭔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렇게 존재가 돼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밖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호텔만 가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문화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받은. 네. 네. 그 페르시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고요. 남아있군요. 그리고 특히 시라즈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세폴리스의 그 유적지를 보려면 시라즈를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디 아니면 하페즈라는 시인들이 계시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도 원래 활동하시는 그 도시는 시라즈였고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과 시 그리고 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네. 테헤란 하면 이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테헤란로 네. 강남에 있는. 그렇죠. 근데 테헤란에는 또 서울로가 네,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1977년에 네. 테헤란에서는 서울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는 또 테헤란로가 생겼죠. 자매결연을 맺은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이게 서울로는 그 한국 대사관과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군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란 분들은 거기 대사관을 가셨다가 네. 대사관 주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왜 들어가셨다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셨다가 서울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저기를 들렀다가 또 네. 이게 자연스럽게 서울로를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투어를 하신다고는 합니다. 네, 네. 자매결연 맺을 정도로 1970년대에는 네.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무역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또 이란에 계시는 한국 대사님이 네. 페르시아어로 요즘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페르시아어이 굉장히 뭐랄까요 유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노래들을 하시고 SNS로 업로드를 하시고 또 그 한국 대사관과 이란 정부와 다양한 약간 행사 아니면 그 조직 간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좀 지속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좀 저도 SNS로 접할 수 있을 때 한 번씩 좀 찾아보고 굉장히 네.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 음식이 궁금합니다. 음식은 이란 그쵸. 음식이. 이란 예. 음식이라고 하면요. 네. 사실 이란에서도 똑같이 밥 먹어요? 네, 밥을 먹죠. 쌀밥을 먹는데 아침에는 물론 쌀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아침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메뉴가. 그래 뭐 메뉴가 먹어요? 많은데 다양한 잼 종류가 들어가고 네. 또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유명해진 카이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카이막은 사실 뭐 트르키예 거라고는 하지만 네. 트르키예와 이란이 이게 다 있는 그런 아침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카이막이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이죠. 그 우유로 만든 네. 약간 크림, 네. 그 치즈, 약간 치즈라고 하기에는 치즈는 조금 요거트 짜다고 하면 사이에? 네네. 그래서 약간 그 고소한 맛에 크리미한 맛에 뭐 꿀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달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네. 점심 저녁은 무조건 찜 요리로 했을 땐 찜 요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찜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찌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고기, 생선이 많이 음. 들어가는데 양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닭고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도 많이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드시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란은 굉장히 사프란을 좋아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유명하다고. 사프란을 워낙 네.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 넣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란을 가면서 이 메뉴는 정말 한번 한국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 메뉴가 있었는데 사프란 에이드가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사프란 에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단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가끔은 정말 물 아니면 장미 그 액기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 저렇게 사프란을 음료로도 많이 접하시고 아. 식사 메뉴에도 많이 놓으시고 다양하게 쌀밥 했을 때도 위에 사프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프란 밥을 또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 얹어주시고 네네. 해서 정말 이 사프란의 향이 좀 많이 그립기는 하고 네. 또 이란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사프란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뭐 네.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란은 사실 뭐 이슬람교라고는 하지만 네. 전 세계의 문화들이 다 이란에 뭔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란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은 또 말차가 한국에도 굉장히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잖아요. MZ들 사이에서 그렇죠,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말차가 맛도 없는데 사프란 에이드를 놔두고 왜 말차를 먹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네. 또 얘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요즘 이거를 또 사프란 뭐 말차 뭐 같이 라떼 섞어요 이제는. 이렇게도 네. 많이 하시고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 브런치 이란은 네. 또 아침밥을 좀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브런치 파티를 하시거나 또 말차 파티를 해서 정말 오전 7시, 8시에 일어나서 카페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네. 약간 조금씩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유행에는 민감하네, 해요. 개방적이다, 잘 그렇죠, 받아들인다 그렇죠. 문화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네. 것 같고 이란 가보고 싶은데요. 이스파한, 시라즈, 테헤란 테헤란.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란에 가려면 이제 직항은 없을 텐데 네. 좀 미리 좀 알아둬야 할 점, 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이란에 혹시 가게 네, 된다면? 그럼요. 우선 그 몇 년 전까지는 또 이게 직항이 있긴 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경유를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란을 네. 갈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란 가는 거를 마치 북한 가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비행기표와 그냥 뭐 체류지, 확실한 여권만 체류지, 있으면. 여권과 호텔 네. 아니면 숙박업을 뭔가 네. 네, 그렇게 예약을 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떠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자는 무조건 근데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자를 받아야 예, 되는군요. 비자를 발급받을 때 또 이란 대사관에서 네.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이비자라고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접수를 받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저기서 네. 미리 하시고 또 결과가 수수료에 따라서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보통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딱 비행기표 하나만 끊으시면 언제든지 그러네요. 떠나실 수 있고 또 이게 경유라고 해서 정말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경유지가 대부분 뭐 카타르, 에미리트, 네, 네. 튀르키예 또 그 주변국이다 보니 네. 사실 그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경유하는데 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네. 네네 그러니까 좀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스라엘 방문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적은 아예 안 되고요. 네. 이스라엘 방문은 그렇죠. 조금 이게 걸릴 수가 아무래도 있는 거고. 조금 네네네. 근데 거부될 수 미리 있고. 만약에 이란 대사관과 이게 이야기가 되고 사전 네네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이란 여권 소지자의 그 이란 사람들도 네. 아래에 딱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의 이 여권 소지자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그렇군요. 여권 소지자도 이란을 네. 방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잘 몰랐던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열정적으로 아주. 저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문화 이야기를 하고 네. 아니면 정말 요즘 뭐 이런 트렌드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모자른데 네. 이게 또 오해 풀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요. 이란에 대해서 네. 많이 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했고 인식 생소하기도 개선을 했고 해야죠. 예, 네.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네, 네, 네. 있지 않았나.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저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 네. 그게 다 진짜다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도 그렇군요. 그러는데 네. 오죽하면 네.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오신 서간드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